그런데 그분들은 오늘 이제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 한 40% 정도 차이 나는 그 정도 격차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매도가 정말 밉다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저 설을 앞두고 증시는 약간 눈치 보기를 이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미국 경기 악화 우려. 미국 12월 소매 판매가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월보다 0% 증가로 시장 예상은 0.4% 증가였거든요. 그런데 소매 판매가 낮게 나왔습니다. 12월 하면은 뭘까요? 맞습니다. 연말이죠. 그리고 연말은 보통 최대 소비 기간인데 이때 소비가 정체가 되었다는 거는 사람들의 돈이 좀 그만큼 없는 거 아니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 어제는 경기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으며 증시도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고용 동향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틀 전에 진통제 미리 맞지 않았겠습니까? 케빈 헬셋이 고용 둔화 가능성을 언급했었는데 오늘 저녁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고용 둔화가 좀 나타나게 된다면은 소비 위축 플러스 고용 둔화, 야 이거 경기 침체 각인데 라는 얘기가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고용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설사 그 고용 둔화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꺾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켜보자고요. 다음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주주는 임원이 밉다. 어제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주식이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임원의 주식 매도였는데요. 보통 이제 내부자가 매도하면은 야 이거 고점이니까 매도하는 거 아니겠냐 라는 얘기가 나타나며 어제 주가는 당연히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반전이 터졌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임상에서 유의미한 효능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등장했고요. 이에 DS투자증권의 목표가를 대박입니다. 33,000원에서 10만원으로 한 번에 높여 잡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 아니었겠습니까? 어제 분명 이 임원 주식 매도 때문에 아유 고점인갑다 나도 나갈란다 하면서 나가신 분들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오늘 이제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 한 40% 정도 차이 나는 그 정도 격차 아니겠습니까? 임원의 매도가 정말 밉다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 주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에이프릴 바이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A라는 주식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많이 사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A를 산 이유가 누가 사라고 해서, 아니면은 뭐 그냥 증권 방송 몇 개 보다가 혹은 뭐 유튜브 보다가 기립 방송 보다가 그러면서 아 좋아 보여서 샀어요 이런 마인드로 만약에 샀다면은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바로 손절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버틸 수가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그 반대로 내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했고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은 내부자 매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욕은 할지언정 매도를 아마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명절 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혹시나 하루아침에 뭐 10%가 떨어지고 대주주가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주식을 들고 갈 만한 이유가 있는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내가 그 종목을 얼마나 아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SAMG 엔터 4분기 호시일정. 오랜만에 SAMG 엔터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실적 공개가 되었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226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고요. 매출액도 1,400억으로 21%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SAMG 엔터 작년 초까지 엄청난 실적주로 관심을 받다가 쭉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다시 커트형 만들었거든요. 이제 다시 시작일지 한번 체크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NC소프트 올해 성장이 명확하다. NC소프트에 대해서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은 NC에 대해서 올해 영업이익 성장이 가장 명확한 게임주다 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봤던 크래프톤이랑은 좀 그 얘기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NC는 확실한 성장, 그리고 낮은 밸류 부담, 신작 모멘텀 등이 좋다고 평가를 했고, 오는 9월에 아이온2 글로벌 출시 플러스 연말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스 신작 모멘텀 등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LG전자, 이제는 가전회사가 아니다. 피지컬 회사다. 오늘 LG전자의 재평가가 나타났습니다. LG전자 하면은 가전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피지컬 AI가 떠오르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자, 일단 증권가의 러브콜이 많이 나왔습니다. 목표가 상향이 나타났고 대신 증권은 16만원으로 상향했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라는 게 그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AI 엑사원이랑 피지컬 AI와의 결합도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LG전자도 지분 투자한 기업이 많아요. 로보티즈, 로보스타 등이 있는데 앞으로 LG전자는 로봇 기업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겉토양 확실하게 나왔네요. 다음입니다. 다음 달 3월에 큰 수익을 노린다면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에 관심을 가지자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러면은 3월에 코스닥 액티브 ETF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지금 나와 있는 코스닥 투자 ETF는 지수형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저에게 코스닥에 투자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사실 말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코스닥 150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더 정밀 타겟이 가능한 ETF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마도 사람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이며 아니 길이 근데 뭐 단순히 그거 사면은 3월에 수익이 좋다는 거야.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그 ETF 안에 들어가는 기업을 빠르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코덱스죠. 코덱스 등 거래 대금이 활발하게 터지는 ETF를 무조건 공부할 필요가 있고 최근 기류분들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ETF에 자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증시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그냥 뭐 다 오르니까 ETF 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ETF를 많이 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TF의 덩치가 커지면서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의 5% 이상 지분 공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한때는 그 공시가 뜨면 상한가를 가는 그런 기현상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아마도 코스닥 때 조금 더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의 돈은 기하급수 쪽으로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덩치가 작다 보니까 빠르게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3월 투자에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ETF가 나오지 않아서 어떤 갭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ETF가 나오자마자 빠르게 분석해서 3월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기르분들 오랜만에 구독 버튼 혹시 아직 구독 안 눌러 주셨다면 오늘 한번 또 명절 코업 아니겠습니까? 명절 선물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갤럭시 S26 공개. S26이 벌써 공개가 됩니다. 갤럭시 S26이 이번 달 26일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26이군요. 이번 언팩의 중심에는 AI가 더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언팩의 이름 자체도 The Next AI Phone Makes Your Life Easier 이라고 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AI 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어린 자녀 방학 때 육아휴직 가능. 가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의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바로 유치원이나 이제 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그런 몇몇 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맞벌이 부부가 정말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바꾼다고 하는군요. 이는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고 합니다. 빠르면 올해 8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린 자녀를 둔 기레이분들 그리고 또 육아휴직 사용에 큰 부담이 없다면 체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어린이 당뇨 5년 새 8.3% 뛰었다. 저 진짜 이상한 말이죠. 어린이 당뇨 마치 파인애플 김치찌개 뭐 이런 단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요즘 이 단어가 주변에서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소아청소년의 당뇨 환자는 2020년에 4.5만 명인데 그러나 24년에는 5.9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하고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 지금 어린아이들이 그만큼 단맛에 노출이 많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근 유행하는 두쫑크도 그렇고 얼마 전에 유행했던 이제 탕후루 대부분 이제 좀 단 간식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청소년 당뇨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입맛이라는 게 어렸을 때 확립되는 경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 커서 성인 돼서도 단 거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당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르분들도 항상 당뇨 조심하시고요. 특히 액상과당 다른 당은 그나마 괜찮지만 액상과당만큼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과당 얘기하니까 뭐 코카콜라 소식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코카콜라가 5년 만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4분기 매출은 118.2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120.3억 달러보다 낮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탄산음료에 대한 수요가 저조해지고 가당 음료는 몸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코카콜라 끝났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무설탕 탄산이나 스포츠 음료나 커피나 프리미엄 제품 이런 음료는 오히려 잘 팔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음료보다는 건강한 음료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코카콜라도 거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버거킹 가격 인상. 버거킹이 내일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대표 메뉴인 와퍼가 7,200원에서 7,400원으로,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가 2,200원에서 2,300원으로 오른다고 하는데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버거킹이 아닙니다. 한쪽에서 올리기 시작하면 다른 곳에서 다 올리기 시작해서 아마도 우리가 먹는 햄버거 가격 몇 달 뒤면 다들 200원씩은 올라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초전도체 관련주가 급등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대안으로 초전도 케이블을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등장했기 때문, 고온 초전도 케이블은 기존 구리선보다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하고 가볍다고 해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쓰는 이유는 냉각도 필요하고 히토류 소재의 공급망도 중국에 의존되어 있어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싸다는 거죠. 이걸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핵융합 쪽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비용 부담이 완화되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쯤 되면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같네요. 마지막입니다. MSCI 리뷰. MSCI 분기 리뷰가 발표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이랑 삼성 에피솔딩스가 편입되었고요. 코웨이와 두산밥켓, LG생건이 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홍보까지 끝났습니다. 항상의 건축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